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I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총 배점이 30점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1번, 2번, 3번하고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테이블을 완성시키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관계를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우리 특정 필드에다가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 세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수강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했대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수강생이라는 이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수강생이라는 그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 테이블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 수강생이라는 이 테이블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수강생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수강생 코드다 해서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는 값이 이제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값이 이렇게 이제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요 수강생 코드라는 요 필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우리 필드 속성 그곳에서 우리 필수를 이제 얘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필수에 아니오가 써져 있는데 요걸 이제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수강생 코드라는 그 필드요. 지금 요 필드를 보고 얘기하죠. 그때 아임리 모드를 영숫자 반자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그 아래쪽에 보니까 아임리 모드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곳에는 한글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요거를 영숫자 반자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임리 모드를 영숫자 반자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리고 3번 문제 보니까 우리 수강생 코드요. 수강생 코드라는 그 필드에 빈 문자열이 허용되지 않도록 설정하래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보니까 빈 문자열 허용하고 지금 예로 돼 있죠. 얘는 이제 빈 문자열이 허용되지 않게 할 거니까 빈 문자열을 허용할까요? 아니요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성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성명이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 필드 먼저 일단 선택을 먼저 해주고요. 여기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성명형 필드가 지금쯤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인덱스라는 거 지금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여기는 이제 중복된 값이 입력이 될 수 없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중복 불가능이라는 거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중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주민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주민번호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주민번호 요 필드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때 다음 같은 형식으로 이제 입력이 되고 저장되도록 그렇게 이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번호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입력 마스크 얘를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의 표시 얘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형식으로 이제 입력이 되고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그때 이런 중간에 하이픈 찍혀 있는 거 있죠? 이런 거까지 전부 다 이제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오른쪽 끝에 점점점이 있어요. 이 점점점을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데이터의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입력 마스크 마법사가 짜잔하고 떠요. 이 입력 마스크 마법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지금처럼 이만큼 있습니다. 해서 운전면허 번호도 있고요. 주민등록 번호도 있고 전화번호, 우편번호, 암호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날짜 형식이다 해서 여러 가지 형식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시간 형식도 우리가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 마법사를 통해서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문제에서 주민번호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표시의 예와 같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곳에 이제 마법사에 주민등록번호가 따로 있죠.
해서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마침해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 마스크에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요거 좀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력 마스크 마법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때 요 앞부분이요. 요 앞부분이 우리 사용자 지정 기호 그걸 이제 우리가 입력해 주는 그 자리죠. 그 자리에 보니까 지금처럼 앞에 이제 생년월일 6자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뒷자리 주민번호 뒷자리 이렇게 이제 7자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끔 0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면 이 통화기호 얘가 이제 땅하고 이렇게 붙어 있죠. 얘는 중간에 요 하이픈 있죠. 요 하이픈 문자를 그대로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써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화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고 그 뒤에다가 이런 문자를 우리가 쓰게 되면 이런 문자가 화면에 그냥 그대로 표시해달라 그런 의미예요. 해서 중간에 이렇게 이제 붙은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사용자 지정 기호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세미콜론 찍혀 있죠. 요 사이에 우리가 이제 저장 여부 우리가 이런 문자들을 같이 이제 저장되게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건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다음 같은 이제 형식으로 입력이 되고 저장이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저장 여부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0 아니면 1을 쓸 수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0을 쓰게 되면 입력한 그 값이랑 요런 이제 문자까지 함께 이제 저장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내가 만약에 1을 이제 쓰게 되면 지금 입력 마스크를 통해서 입력한 그 값만 저장하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다음 같은 형식으로 이제 입력이 되고 저장된다 그 얘기는 이 중간에 이제 하이픈까지 같이 이제 저장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다가 0을 이렇게 이제 넣어줘야 돼요. 0을 이렇게 이제 넣어줘야 이제 문제대로 이제 푼 거죠. 아까 지금 여기 봤을 때 이 자리가 지금 비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략이 됐을 때는 그냥 1이에요. 1. 해서 우리가 이곳에 쓸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인데 1은 생략할 수 있더라. 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요런 기호들을 저장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0이라고 쓰면 되고 만약에 이런 거는 저장 안 하고 입력되는 그 값만 저장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1을 쓰거나 아니면 생략하거나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언더바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얘는 이제 값을 입력할 때 그 문자가 입력돼야 되는 그 자리를 표시해주는 그 문자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는 뭐 특별한 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으로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법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일부를 수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세미콜론하고 그 사이에 0만 이렇게 이제 입력을 더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에요.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실행을 시켜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해주면 돼요.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실행이 됐고요. 그때 이제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지금 우리 1번, 2번, 3번 문제가 우리 수강생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설정을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에서는 필수 항목을 이제 예로 설정하는 그 문제였죠. 해서 수강생 코드를 아예 입력을 안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이름 같은 경우에는 성명이라는 이 필드는 중복된 값이 이제 입력될 수 없게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해서 이곳에다가 바로 위에 한수용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과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한수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중복된 값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연락처는 우리가 따로 이제 뭔가 설정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엔터 누르고 넘어갈게요. 생일도 우리가 이제 뭔가 설정해 준 게 아니니까 그냥 엔터 누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주민번호 얘를 이제 입력하려고 이렇게 이제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 마스크 그 형태가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주민번호 990101 그리고 그 뒤에다가 1234567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수강생이라는 그 테이블에 수강생 코드 그 필드에다가 값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떴어요. 이렇게 이제 뜬 거는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수강생 코드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필수 속성을 이제 예로 설정했기 때문에 값을 입력을 안 하면 지금처럼 값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문제가 우리가 요 수강생 코드에 대해서 이제 IMD 모드 그거 이제 설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름 쓰는 칸이 있어요. 이곳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가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지금 키보드 현재 상태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강생 코드라는 거 땅 하고 찍고 그냥 한영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그냥 키보드에서 뭔가 글씨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영어, 영숫자 반자로 설정했기 때문에 영어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맞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에서 우리가 해준 게 빈 문자를 허용, 그걸 이제 아니오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했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빈 문자 열이라는 거는 널 값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동그라미 1번 문제에서 이 수강생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필수 속성을 이제 예로 설정했기 때문에 요 빈 문자를 허용, 요거는 이제 우리가 따로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죠. 아까처럼 값을 입력 안 하니까 필수 속성 그것 때문에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떠버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빼기라고 쓰고 1, 2,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4번 문제에서 성명 필드에 대해서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다가는 우리가 중복된 값을 이제 입력을 해놨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떴습니다. 중복된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테이블에 이제 요청된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중복된 값이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된 게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용이라는 글자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의 데이터 하나의 레코드가 싹 다 이제 입력이 됐죠? 그러면 요건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한 거니까 요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레코드 삭제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싹 다 이제 문제 풀고 우리가 테이블을 이제 실제로 실행을 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을 다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수강 신청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수강생 코드라는 필드가 있대요. 그 수강생 코드라는 그 필드는 수강생이라는 그 테이블에 수강생 코드 필드를 이제 참조하고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 대 1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 수강 신청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수강생 테이블을 우리가 참조를 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m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m 대 1 관계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두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 관계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두 테이블 간에 이제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한대요. 그때 지금 이 오류 메시지를 보니까 기본 테이블에 참조 필드의 고유 인덱스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뜬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강생이라는 그 테이블에 수강생 코드요. 수강생 코드에 기본 키를 이제 설정해서 이거를 이제 해결한 다음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키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m 대 1 관계로 그렇게 이제 테이블이 구성이 되면 그때 이제 1에 해당하는 이 수강생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키를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기본 키가 되기 위해서는 중복된 값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널 값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수강생 코드 필드가 있는데 이 수강생 코드 필드에는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므로 중복 데이터를 검색을 먼저 하래요. 검색을 해서 그 진선미라는 그 사람의 수강생 코드를 Q021 이걸로 이제 변경한 다음에 기본 키를 설정해라. 그때 이제 중복 데이터를 검색하는 그 쿼리의 이름은 중복 데이터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강생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제 수강생 코드라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기본 키로 이제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 여기에는 이제 중복 데이터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기본 키가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복된 데이터를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그걸 이제 만들어서
검색을 해서 그렇게 이제 Q021 요걸로 이제 변경한 다음에 기본키로 이제 설정해라. 그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요걸 이제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복 데이터를 이제 검색할 때 우리가 쿼리 마법사를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해서 쿼리 마법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마법사라고 있죠.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했더니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마법사 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수강생이라는 이 테이블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수강생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수강생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각각의 이제 필드들이 쭉쭉쭉 뜨는데 우리는 지금 수강생 코드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키를 설정할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수강생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중복된 필드를 우리가 수강생 코드에 찾겠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제 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그때 쿼리를 사용해서 중복값과 함께 필드를 이제 표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제 우리는 성명을 이제 봐야 되겠죠. 진선미라는 그 사람의 수강생 코드를 우리가 이제 Q021 요걸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니까 성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쿼리 이름을 써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의 이름은 중복 데이터로 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 이름을 중복 데이터 중복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데이터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쿼리 이름을 입력했으면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해당 쿼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복 데이터하고 만들어지고 그때 그 쿼리가 실행이 됐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진선미라는 그 사람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사람의 이제 수강생 코드를 Q021 요걸로 이제 변경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Q021 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쿼리는 그냥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돼요. 해서 오른쪽 끝에 X 버튼 있죠. 요거 이제 눌러서 땅 하고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 수강생이라는 그 테이블에 수강생 코드를 이제 기본키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수강생 테이블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붓기 클릭이요. 그리고 수강생 코드라고 지금 맨 위에 있죠. 요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키를 설정할 때는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들어가서 기본키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찍어도 되고 아니면 수강생 코드라는 이 필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키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쇠 그림에 그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그럼 이제 기본키 설정 끝났죠. 그러면 요 수강생이라는 요 테이블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닫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기본키 설정까지 싹 다 이제 끝났죠. 그럼 이제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하면 되니까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이동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계라는 거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창이 짜잔하고 떴는데 그때 테이블 표시 그게 안 뜨죠.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안 뜰 때는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테이블 표시 요걸 이제 직접 클릭을 해주면 돼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표시하고 떴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수강 신청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랑 수강생 테이블 요 두 개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관계 설정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수강 신청 현황이라는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이라는 테이블 요것도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각각 테이블 간에 수강생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 설정하는 거죠. 해서 수강생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쭉 드래그해서 이제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편집하고 대화 상자가 짠짠하고 떴어요. 그때 이제 수강생이라는 그 테이블에 수강생 코드 그리고 수강 신청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 수강생 코드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해서 우리가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수강생 테이블의 수강생 코드가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수강 신청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의 수강생 코드도 따라서 이제 변경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관련된 필드는 모두 다 이제 업데이트 해주세요라고 해서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만들기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만들기에서 클릭이요. 그랬더니 이 두 개 테이블 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닫기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닫기에서 클릭이요. 그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우리 수강 신청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수강생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수강 신청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을 실행을 시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뜨는데 그때 수강생 코드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럼 요거 이제 높이 좀 조절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수강 신청 현황이라는 요 테이블 있죠? 요 테이블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죠? 그때 우리 수강생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지금 요 필드는 지금 현재 텍스트 상자 그 상태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 보게 되면 콤보 상자 형태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 콤보 상자로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할 건데 그때 그 데이터는 수강생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우리 수강생 코드랑 성명이랑 연락처랑 요 세 가지 값을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강생 코드라는 요 필드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필드 속성에서 우리 조회라는 탭이 따로 있죠. 요 조회라는 탭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그때 지금 현재는 컨트롤이 텍스트 상자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콤보 상자 형태로 이제 표시해야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콤보 상자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콤보 상자에 대해서 이제 설정할 수 있게끔 쭉쭉쭉 아래쪽으로 쫙 떴습니다. 그때 우리는 수강생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낼 거예요. 해서 행 원본 유형은 지금처럼 테이블 쿼리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행 원본이요. 행 원본에 찾아가서 맨 끝에 보게 되면 이제 점점점이 있죠. 점점점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쿼리 작성기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는 이제 수강생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수강생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수강생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수강생 코드하고 성명하고 연락처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성명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연락처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 필드를 우리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바운드 열 그리고 열 개수, 열 너비, 목록 너비 이런 것들은 알맞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바운드 열이라는 걸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 개 필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알맞은 걸로 이제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이 필드의 제목이 수강생 코드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개 데이터가 이제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수강생 코드로 저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수강생 코드가 이제 첫 번째 열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운드 열은 1로 이제 설정을 해 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의 개수요. 열의 개수는 지금 3개죠. 해서 3으로 이제 설정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열 너비하고 목 너비는 이제 알맞게 지정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곳에 화면상에 나타난 거는 이름하고 연락처 요 두 가지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 수강생 코드는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았죠. 해서 우리가 이 수강생 코드에 대해서 열 너비를 0으로 이제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 작성기 요거 이제 꺼버리자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닫기라는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곳에 행 원본에 셀렉트 구문이 이제 쭉쭉쭉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바운드 열은 1로 설정돼 있으니까 우리 이제 수강생 코드로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열의 개수는 이제 3개다. 그렇게 이제 3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고 그때 이제 열 너비요. 열 너비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 그때 수강생 코드를 찍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변경이 됐죠. 그때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지금 이곳에는 수강생 코드하고 우리 성명하고 연락처하고 요 세 가지 값이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수강생 코드가 화면상에는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문제 그림처럼 이제 성명하고 연락처 요 두 가지 값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겁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간 다음에 그때 이제 열 너비를 우리가 0cm 우리 수강생 코드는 0cm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성명하고 연락처는 그냥 2cm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목록의 너비도 알맞게 지정하라 그랬죠. 해서 그 밑에 보게 되면 목록의 너비가 자동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성명이라는 이 필드를 2cm로 할 거고요. 연락처를 이제 2cm로 하니까 이 목록의 너비는 그냥 자동이 아니라 이제 4cm 그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강생 코드 요 콤보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수강생 코드는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고 성명하고 연락처만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지금 비교해 봤을 때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맞게 이제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다시 한번 더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회 속성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해 준 게 행 원본 유형하고 행 원본 요거 이제 쭉쭉쭉 우리가 설정을 해줬고 그때 이제 바운드 열이다 열 개수다 요거 이제 지정해 줬고요. 그리고 열 너비 요거 이제 조정해서 우리가 이제 수강생 코드 그게 이제 나타나지 않게 화면상에는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해줬고 그리고 그때 이제 열 너비를 성명하고 연락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2cm 그렇게 이제 설정했으니까 그때 이제 목록의 너비를 지금처럼 4cm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 테이블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DB 구축의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런 문제들 풀어봤을 때 엄청나게 어렵거나 뭐 그런 내용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여러분들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